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9월 4일 일요일 프로토 승부식 71회차 메이저리그 3경기 준비했고요.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3경기는요. 승부식 71회차 366번부터 377번까지 총 3경기 준비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는 밀워키와 애리조나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제 날짜 분석 옳게 했죠. 자, 애리조나 승리했고요. 저득점 경기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 일단은 앞서서 지난 경기 내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두 팀 어제 날짜 9월 3일 경기를 가졌는데요. 자, 애리조나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득점 경기 나왔고요. 통계를 봤을 때 자, 밀워키는 9개의 안타를 쳤지만 단 1득점에 그쳤고, 자, 애리조나 역시도 6개의 안타밖에 치지 못했지만 타선에서의 짜임새를 보여주면서 2점이나 뽑아냈습니다. 자, 이날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먼저 자,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 데이비스가 선발로 나왔죠. 데이비스가 4.2이닝 1실점 무난한 피칭하고 내려갔고요. 자, 이후에 불펜들도 마찬가지로 모론타, 넬슨, 긴켈, 맨티플리, 케네디까지 자 나오면서 자 무난하게 잘 막아주면서 안정된 마운드 운영 보여줬고요. 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타선이 뭐 폭발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리베라가 3타수 1안타, 3타수 3안타 경기 가졌고요. 워커도 3타수 1안타 이렇게 나오면서 자, 타선에서의 집중력도 집중력이었지만 무엇보다 선발 싸움과 마운드 운영에서 유리했던 적은 애리조나였고요. 결국에는 승리를 했던 것도 애리조나였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바로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메디슨 범가너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애리조나 메디슨 범가너. 자, 범가너 같은 경우는 26번 등판해가지고 6승 13패 6승 13패 기록 중이고요. 방어율 4.87로 자, 일단 범가너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예년만큼 잘 던지는 그 범가너가 아닙니다. 예,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3.2이닝 7실점으로 굉장히 부진한 투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기적적인 역전을 만들면서 패전을 지어줬죠. 자, 범가너는 그래서 항상 불안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 필라델피아전 3.2이닝 7실점을 했지만 타선이 기적적인 역전을 만들어 패전을 면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자, 일단 전성기보다 구속도 확실히 떨어졌고 정타 맞는 빈도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올 시즌 하드히트 비율이 규정 이닝을 소화한 투수 중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는 이 문제가 더 심해져서 피안타율이 무려 3할 7푼 3리에 이르고 있고 홈런도 5개까지 허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점까지도 높이 올라가고 있는 범간호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범간호의 폼을 봤을 때 선발한테 기대를 하기는 힘든 경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조나 가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자, 그리고 무엇보다 8월 범간호의 방어율이 9.23으로 거의 뭐 하늘을 찌르는 정도에 이른다. 자, 최근 전성기 시절보다 구속도 많이 떨어짐. 그리고 정타를 너무나도 많이 맞아서 하드히트 비율이 규정 이닝 소화한 투수 중 가장 높다. 그리고 8월에는 더 심해서 피안타율 .373에 이르고 있고 홈런 5개, 피홈런 5개, 8월 ERA 9.23으로 가장 높다. 자, 뭐 일단 애리조나 승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범간호한테 선발로서 믿음을 줄 수는 없죠. 최근까지 뭐 지난 경기에서 애리조나 빠따가 이겨서 패전을 지었지 승리를 하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애리조나의 불펜을 봐야 되는데, 자, 오늘 경기 가장 핵심은 애리조나의 불펜에 있습니다. 왜냐? 자, 불펜이 만들어낸 승리로 봐야 됩니다. 데이비스가 이때 5회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지만, 그래도 불펜이 4.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요. 끝까지 접전 상황 잘 지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1 승리하면서 시리즈에서 2승 먼저 가져갈 수 있었던 애리조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펜이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나 핵심이 돼야 되는데, 과연 필승조가 어제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잘 막아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애리조나의 8월 팀 불펜의 방어율은 4.83으로 준수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선인데, 자, 타선이 지난 경기 라우어한테는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워커와 리베라가 뭐 4안타 2득점 합작했지만, 자, 리베라는 메카시와 함께 2타점 만들어내면서 타선의 핵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살타 2개도 나왔고요.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지난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애리조나 빠따한테는 큰 기대를 하기도 어려운 경기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펜이 지난 경기에서 4.1이닝을 무실점 하면서 선발에 부진을 잘 메워주었다. 그렇지만 타선은 여전히 병살타가 나오면서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애리조나 뭐 그렇게 뭐 잘해서 이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뭐 투타 다 모두 뭐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불펜이 한번 잘 막아줬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원정팀 미러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자, 코빈 번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미러키 번스 같은 경우는 26번 등판해서 9승 6패고요. 방어율 2.84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번스 같은 경우는 범가너 못지않게 흐름이 좋지 않은데, 자, 8월에 치른 마지막 3경기의 방어율이 7.0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RA가 굉장히 급상승했고요. 자, 사실상 사이 영상 레이스에서는 거의 뭐 탈락이 확실된 거죠. 예. 그리고 여전히 커터를 바탕으로 한 삼진은 많이 잡아내고 있지만 제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그리고 타자들이 존으로 들어오는 공들을 점점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방어율도 올라갔고 피안타율도 상당히 올라간 번스입니다. 자, 특히 지난 경기 6이닝 5실점을 안긴 상대가 피츠버그였다는 점 역시 충격이 더 컸죠. 자, 일단 범가너 못지않게 부진한 투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8월 마지막 3경기 방어율이 7.04로 급상승했다. 그리고 사실상 사이 영상 후보에서는 탈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진을 어느 정도 잡고 있기는 한데 점점 타자들이 공략당해서 모습이 잦다. 공략당하는 모습이 잦고요. 최근 7월 이후로도 피홈런까지 늘어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등판 피츠버그전인데 6이닝 5실점을 했다는 것은 점 역시 충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뭐 사형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투수긴 한데 최근 피칭 내용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일단 번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점점 타자들이 쉽게 공략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뭔가 제구를 바꾸던가 투구 패턴을 바꿔야 하는 위기에 몰린 투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피홈런도 늘어났고요. 그 리그에서 물빠따라고 유명한 피츠버그 상대로 6이닝 5실점 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 선발 투수 믿고 갈 수 없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펜 역시 지난 경기 마운드의 패배의 원인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선발 라우어가 뭐 6.2이닝 2실점으로 제 몫을 했지만 결국 밀러는 1.1이닝 무실점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경기 필승조는 비축할 수 있습니다. 미러키는 필승조 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미러키는 이번 경기 필승조 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타선이 문제죠.
자,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빠따가 죽어 있어요. 미러키가. 두 경기 연속으로 부진하고 있고, 상당히 폼이 좋은 히우라가 멀티히트 기록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고, 아다메스도 2안타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타선에 감이 나빴다고 보긴 어렵지만, 찬스에서 득점권 찬스에서 계속해서 범타나 삼진이 나오면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결국 이 때문에 지난 경기 2대1로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빠르게 중요 포인트 찝을게요. 자, 일단 범가너나 코빈이나 솔직히 코빈 번스나 범가너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둘 다 실점 굉장히 잘하는 투수들이죠. 많은 분들도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버를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 범가너처럼 좋지 못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진이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맞는 타구의 질이 너무 좋지 않고요.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11개의 안타를 허용했던 범가너이기 때문에 지난 전성기의 범간호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미러키 쪽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자, 물론 번스도 최근 상황이 썩 좋지는 못하지만 애리조나 빠따 역시 감이 좋았다 보기도 어렵고 범간호에 비하면 그래도 번스가 꾸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도 역시나 범간호보다는 번스 쪽이 조금 더 우세하고요. 자, 선발 싸움에서는 번스의 손을 당연히 들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대충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렇다면 이 경기에 중요 포인트 바로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솔직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오버, 맘 편하게 보려면 오버 찍는 게 제일 맘 편하죠. 누가 점수를 내든 간에 서로 실점에 대한 위기가 많기 때문에. 자, 근데 한 가지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짚고 넘어갈 가장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범간호가 통산 미러키를 상대로는 시즌 2.61로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갖고 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잭팟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자, 그렇다면 이 경기 바로 중요 포인트 적고 추천 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는 통산 미러키 상대 2.61의 범간호. 하지만 최근 모습은 그냥 배팅볼 수준인데 이렇게 보여지고. 자, 추천 픽으로는 1순위로는 다득점 경기 예상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러키 승, 그리고 에리 헨승 이렇게 노려볼게요. 자,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두 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선발부터 살펴봐야 될 경기인데, 지난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저 지난 경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예상했고 한두 점차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한두 점차 경기 생각했는데 4대2로 휴스턴이 이겼죠. 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은 에인절스 빠따가 다시 또 뭔가 침묵했다라는 게 가장 이 경기의 페인이라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선수 통계를 봤을 때 대전에서 에인절스도 7개, 휴스턴도 7개 안타를 쳤는데 그럼에도 4점을 뽑아낸 휴스턴이고요. 양팀 다 홈런은 없었어요. 안타만 7개씩 쳤는데 휴스턴만 4점, 그리고 에인절스는 단 2점에 그쳤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결국에는 찬스를 제대로 살려가지 못했다. 이것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싸움에서 봤을 때 에인절스 같은 경우 데트머스가 4.1이닝 4.1이닝 4실점, 혼자서 실점 다 하고 내려갔고, 이후에, 불펜들이 올라와서 무실점으로 막아줘서, 한 번쯤은 역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타선이 또다시 침묵했죠. 오타니 4타수 1안타. 자, 그리고, 이날 트라우트도 4타수 2안타 멀티히트 기록했지만, 득점권 타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보고요. 자, 바로 선발 투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LA 에인저스입니다. 자, LA 에인저스 선발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자, 킹타니 쇼헤이인데, 자, 일단 오타니 쇼헤이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LA 에인저스 내에서 팀 내에서 1승 카드죠. 팀이 부진했을 때에도 꾸준하게 잘해줬던 투수고요. 이번 시즌 22경기 등판 11승 8패고요. 2.67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타니 같은 경우 지난 토론토전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기록했고 승리했습니다. 자, 이때 배탈 때문에 부진했던 디트로이트 전 제외하면은
오타니는 최근 5경기에서 모두 2실점 이하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투구수도 109개를 소화하면서 올 시즌 가장 많이 던졌고요. 투구 패턴을 경기 중간에 바꾸는 영리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자, 오타니 같은 경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투수죠. 예, 초반에 패스트볼 던지다가 타선이 돌면은 슬라이더 폭격하고 여러 가지 구질 사용하면서 자, 그리고 싱커까지 최근에는 사용하면서 98마일의 싱커가 나오고 그냥 뭐 흠잡을 부분이 없는 1승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수도 가장 많았고 지난 경기 등판도 7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했다. 그리고 최근 선발로 등판해서 경기 도중에 투구 패턴을 바꿔가면서 영리한 경기 운영까지 하는 모습이다. 것이 없다. 뭐 배탈 이슈가 있었는데 뭐 완벽하게 회복한 것 같고요. 이미 지난 시리즈에서도 홈런 양키스랑 시리즈에서도 극적인 3런 홈런까지 쳤고요. 최근 폼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8월 ERA가 2.20이고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잘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에인절스 불펜인데 자, 불펜이 4.2이닝 무자책이지만 마르테가 디트머스의 승계 주자 2명을 홈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사실상 불펜이 경기를 기울게 했다고 봐도 무방한 경기였어요. 지난 경기가. 그래도 와이스와 루프 그리고 바리아까지 4이닝 퍼펙트로 막아주면서 나름대로 불펜으로서 제 역할 다 했죠. 자, 그리고 8월 들어 스팀 불펜이 방어율이 3.32로 굉장히 높은 랭킹에 올라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엔젤스 불펜 가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타선이죠. 자, 타선이 가장 문제인데 중심 타선에서 부진했던 것이 지난 경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플래처와 트라우시 둘 다 멀티히트 기록했는데 테이블 세터에서 5번의 출루를 만들어 주었지만 클린업에서 10타수 2안타에 그쳤던 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에인절스 쪽이 훨씬 많았지만 이기지 못했죠. 그리고 6회 초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더피랑 타이스가 2타점 만들어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인절스를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투수 믿고 가는 것밖에 없다. 타선 믿고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휴스턴 갈게요. 자, 휴스턴 같은 경우는 가르시아가 선발로 나옵니다. 루이스 가르시아인데 가르시아는 올 시즌 23경기 11승 8패고요. 방어율 4.14입니다. 오타니보단 좀 높죠. 자, 지난 경기 미네소타전에서 등판해서 5이닝 3실점으로 그냥 무난했지만 타선의 도움 덕분에 1승 올렸던 가르시아입니다. 자, 역시나 가르시아는 발목을 잡았던 것이 피홈런인데 자, 전형적으로 9위를 바탕으로 삼진 잡는 투수인데 이런 투수들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플라이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때문에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는 굉장히 긁혔던 경우도 많았고요. 실점도 굉장히 많은 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들어서 피안타율이 3할 4리까지 올라간 만큼 최근 페이스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인절스 홈 구장 특성상 타자에게 상당히 친화적인 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실점 피칭하기는 어렵다. 9위를 바탕으로 삼진을 잡는 유형의 투수인데 이런 투수들의 특징이 뭐냐? 뜬공이 많다. 때문에 타자 친화적 구장에서는 고전 실점에 많아지고 최근 8월 피안타율 .304로 급상승 중이다. 자, 근데 무엇보다 에인절스 홈 구장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실점 기대하기는 힘든 루이스 가르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펜인데 자, 지난 경기 불펜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던 쪽은 휴스턴이죠. 자, 맥컬러스가 복귀하고 방어율 2.08에 호조를 이어갔고요. 4명의 불펜이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맥컬러스 주니어 승리를 지켰고요. 자, 네리스가 1안타 1볼넷 허용하면서 나름대로 불안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무실점했죠. 승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자, 다만 메이튼과 몬테로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까지 해서 연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과연 가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어찌됐건 불펜도 안정적인 건 두 팀 다 비슷해요. 자, 근데 타선입니다. 자, 안타수는 에인절스랑 같았다고 했죠. 하지만 찬스에서의 집중력은
휴스턴이 좀 더 좋았다. 자, 먼저 페냐가 2안타 1타점으로 타선 이끌었고요. 브래그먼과 구리엘이 동시에 타점 기록하면서 자, 에인절스의 중심 클린업보다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찬스를 잘 살려서 이길 수 있었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저로서는 일단 이 경기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가르시아 투수가 에인저스 홈구장에서 방어율이 2.19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잘 유의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오타니니까 오타니 승리를 점칠게요. 왜냐? 오타니 슈헤이 안 믿으면 누구 믿을 거예요, 에인저스에서. 자, 그렇지만 타격감이 두 팀 다 거의 비슷하고 자, 투수의 안정감 차이는 그래도 가르시아보다는 오타니에게 있기 때문에 자, 가르시아 최근 실점폭도 높고 피안타 장타 굉장히 많았고요. 자, 그리고 투수로서 오타니가 확실히 좀 더 성장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경기 도중에 볼 배합이나 투구 패턴 바꾸는 모습도 굉장히 그렇고요. 최근 오타니 페이스면 확실히 압승입니다. 가르시아보다는 오타니가 압승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경기에 트라우치 라인업에 복귀하고 나서 좀 부진했지만 에인저스 빠따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의 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부분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주춤하지만 그래도 승리에 필요한 점수 정도는 에인저스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 경기 세 줄 요약하면은 그냥 천사 승 보는 게 맞고 저득점 그리고 휴스턴 프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가르시아는 에인절스 홈에서 굉장히 강했던 투수입니다. 이것이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역시나 이번 경기도 그럼 마찬가지 저득점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득점 페이스 속 저득점 페이스 보고요. 여기서 LA 에인절스 승 그리고 휴스턴 헨승 이렇게 볼게요. 햄페 이렇게 할게요. 예. 자, 일단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 마쳤고요. 마지막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71회차 12,633.10배의 초고배당 조합 수익방에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수익방에서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보는 게 맞는 경기라고 느껴지고요. 앞에 두 경기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경기. 자, 골 때리는 경기죠. 샌디에이고랑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는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자, 일단 지난 경기 내용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난 경기 다르비슈 대 더스틴 메이였는데 더스틴 메이가 의외로 호투를 했습니다. 의외로 더스틴 메이가 무너졌고 다르비슈가 의외로 호투를 했죠. 말이 헛나왔네. 자, 일단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7이닝 동안 7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완벽 투구했고요. 이후에 불펜이 1실점 하나 했긴 했지만 그래도 7이닝 2실점으로 선발로서 제 역할 다 했고요. 자, 그리고 타선에서는 김하성이 멀티히트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드루리랑 소토, 벨은 부진했네요. 드루리, 소토, 그리고 프로파까지 프로파 3런 홈런 나왔죠. 그리고 마차도까지 모든 선수들이 득점 타점까지 내면서 굉장히 타선의 짜임새도 강했고 불펜들도 안정적이었고 일단 다르비슈가 의외로 선발로서 역할을 잘했다. 이 부분이 승리 요인 중에 가장 크게 보여지고요. 자, 다저스 같은 경우 더스틴 메이가 5이닝 6실점으로 굉장히 부진했고요. 이후에 올라온 알베르토 픽포드 햄블이 나왔는데 일단 이미 승부가 기울어진 채로 투수 같은 경우는 더 볼 필요가 없고요. 빠따가 일단 문제였던 게 전체 타선 통틀어서 단 1점밖에 뽑지 못했고요. 벨린저 4타수 무안타 침묵했고요. 테일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프리먼도 침묵했고요. 먼시도 4타수 1안타에 그치면서 자, 저스틴 터너 4타수 2안타 전체적으로 빠따가 다르비슈 공략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7대1로 샌디에이고가 빠따가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발 싸움에서도 의외로 다르비슈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바로 선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저스 같은 경우는 1승 카드 유리아스를 결국에는 냈네요. 자, 먼저 유리아스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훌리오 유리아스 같은 경우는 25경기 14승 7패 도전이고요. 방어율 2.32. 지난 마이애미전 등판에서 6이닝 1실점 했고요. 4개의 볼넷을 내주면서 자, 4개의 볼넷을 내주는 등 나름대로 고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뛰어난 구위를 바탕으로 삼진 7개, 피안타 1개로 상대를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나름 잘했죠. 예, 볼넷 4개 있었다는 것만 흠이지만 그래도 피안타 하나밖에 맞지 않았어요. 6이닝 동안. 피안타 1개로 상대 타선 잘 틀어막았고요. 그리고 뭐 구위도 굉장히 좋았고요. 제구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타구에 맞는 공이 정타가 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닝도 6이닝까지 끌고 갈 수 있었고요. 자, 유리아스 같은 경우 최근 8경기 중 7경기에서 컬스를 하고 있고요. 3실점 이상을 했던 적이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로서 초반에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즉 이번 경기 복수를 위한 투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 8경기 중 7경기 퀄스 3실점 이하 피칭했고요. 현재 초반에 무너질 가능성은 제로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저스 불펜인데 지난 경기 메이가 무너졌고요. 햄브리더 1실점 추가하면서 승패가 사실상 확정됐던 경기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야수인 알베르토를 등판시켜서 사실상 100개를 들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펜을 아끼는 걸 선택했던 다저스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하자면 필승조를 아꼈다. 일찌감치 패배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불펜을 가동하지 않았다. 필승조 안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저스 불펜이야 뭐 최근 8월 들어서 불펜이 2.13의 낮은 방어율로 리그 내에서 두 번째로 좋은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몫을 했던 것은 타선입니다. 역시. 자, 최근 3연패 기록하고 있는데 다르비슈에게 묶여버렸다는 것도 솔직히 좀 충격적이고, 자, 다저스의 자랑이란 배츠랑 브리먼인데 도합 6타수 무안타 했고요. 자, 중심 타선에서 터너가 멀티히트 했지만, 그리고 갈로가 한 점 추격하는 적시타 때렸지만 이미 게임이 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합작품으로는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려운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샌디에이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샌디에이고는 션 마네아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마네아 같은 경우는 24경기 7승 7패고요. 방어율 4.90입니다. 자, 지난 캔자 상대로 4이닝 6실점에 충격적인 투구를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는데, 자, 8월 들어 퀄리티 스타트가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진했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 상대가 워싱턴이었는데 리그 최약체 워싱턴을 상대로 부진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아쉽고요. 자, 일단 마네아 같은 경우는 제구력을 바탕으로 볼넷이 그렇게 많고 이런 투수는 아니지만 피안타가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싱커를 잘 던지는 투수기 때문에 땅볼의 비중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자, 파드리스의 DRS가 마이너스 12로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네아 같은 경우는 최근 4경기 연속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8월 들어서 최악의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샌디에고의 마운드 중에서 지금 가장 안 좋은 투수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실점 추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구가 잘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너무나도 피안타가 올라갔다라는 게 뭔가 투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8월에 방어율이 7.88까지 솟구치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최근 캔자스 상대로 4이닝 6실점 기록, 그리고 8월에 콜스는 단 한 번밖에 기록하지 못함.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피안타가 너무 많아. 실점 추이가 7.88까지 솟구치고 있다. 그리고 불안한 모습이 굉장히 많다.
무엇보다도 8월 들어 9위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피안타가 올라가는 듯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 진행 경기 마찬가지로 다르비쉬도 7이닝 무실점하면서 불펜이 책임질 이닝을 최대한 줄여줬고요. 크리스 맷이 거의 게임 기울어진 경기에서 1실점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타선인데 타선 경쟁에서는 그래도 샌디에이고의 남은 지금 경쟁력이라고 딱 이거 하나인데 타선 경쟁에서 일단 첫 번째로 압승했죠. 자, 우완이 나왔을 때 리드오프로 나오는 프로파가 2안타 1홈런 3타점으로 굉장히 날아다녔고요. 마차도랑 드루리도 홈런 치면서 장타력에서 압승 거뒀고요. 물론 김하성 선수도 4타수 2안타로 시즌 타율을 2할 6푼까지 올렸고요. 자, 이 경기에서 샌디 같은 경우는 믿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션 마네아는 믿을 수가 없고 빠따 하나만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샌디 가시는 분들은 참고해야 돼요. 불펜 물론 지난 경기 불펜은 뭐 솔직히 안 썼다고 봐도 무관하죠.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기 다저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마네아가 최근 너무 못해요. 예. 선발 투수가 일찍 무너지는데 샌디가 불펜이 그렇게 뭐 필승조가 올라온다 한들 잘 막아줄지도 솔직히 의문이고 불펜도 솔직히 다저스도 훨씬 좋은 불펜 갖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마네아가 최근 너무 좋지도 않고 올 시즌 샌디에이고 수비력도 좋은 축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배트에 맞는 공이 홈런이 되거나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마네아의 9위를 현재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요. 그리고 유리아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조금은 흔들렸죠. 볼넷 4개 나오면서. 그렇지만 9위를 바탕으로 최근 최고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네아랑 비빌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 지난 경기 선발 싸움에서 밀렸던 것이 다저스의 패배 원인이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선발 싸움에서는 절대로 꿀릴 게 없다. 오히려 압도하는 쪽은 다저스다 이렇게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아스는 통산 샌디에이고 상대 12번 등판에서 2.53으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그냥 다저스 무난하게 다저스 마인오버 가면 맞는 것 같아요. 다마옵이죠. 다득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저스 빠따가 비록 지난 경기 식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왜냐? 상대 선발 투수가 만회하기 때문에. 자, 즉 이번 경기는 유리아스는 선발 싸움에서 패배하며 굴욕당한 다저스 복수하기 위해 유리아스 카드 꺼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저스 승 그리고 헨승 그리고 다득점까지 무난하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 3경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최종 조합 수익방에서 공유하고요.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은 입장하셔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9월 5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